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89번째 시간으로 매듭이란 숲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최혜숙. 노인정 뒤뜰에 대나무가 무성하다 하늘을 향해 굳게 서 있어야 할 대나무들은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듯 담장에 비스듬히 기댄 채 밖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설렁설렁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긴 댄잎들이 수렁거린다. 서리서리 외로움을 풀어놓는 노인들만큼이나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마치 내 흉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참 냉정한 며느리다. 재산이 생신이니 하여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일을 한다는 핑계로 시댁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는다. 살갑지 않은 며느리이니 애써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오늘처럼 불현듯 어머님을 뵈러 가는 날도 있다. 모처럼 낯을 내면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인지 생선회를 마다않고 받아 잡숫는다. 희미한 눈길로 내 얼굴을 잠시 더듬을 뿐 말이 없던 어머님이 불쑥 한마디 하신다. 오늘이 25세가. 눈도 귀도 어두운 어른이 총기도 좋다며 감탄을 하는데 곁에 있는 자그마한 손가방 속을 더듬더니 무엇인가를 꺼내신다. 가느다란 무명실이다. 자세히 보니 손가락 한마디 가닥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 날짜 가는 걸 잊을까봐 하루에 한마디씩 묶어 놓는단다. 저 가는 실에 조상님 길이며 자식 손자들 생일까지 묶어두는 모양이다. 90성상을 살아내는 동안 매듭에 묶어둘 일이 이름 지어진 날 뿐이겠는가.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었을 뿐 차마 이름조차 짓지 못했던 날도 있었으리라. 나는 친정이 없다. 오래전 마주 앉아 일을 하던 어머님이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들이마시더니 연기를 내뿜듯 나저기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친정은 방금 대문을 나서도 돌아보곤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이 아닌가. 그런 친정이 없다니 대꾸할 말을 잊은 채 가만히 나를 뒤집을 뿐이다. 결혼하고 얼마가 안 나는 시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쉽사리 마음고름을 풀지 못했다. 싸우는 것 같은 시끄러운 말소리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라온 분위기와 다른 면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친정에 다녀와서 마음을 다잡곤 했다. 어머님은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친정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다. 아무리 다른 시대를 살아왔지만 어머니도 여자인데 친정을 향한 그리움을 진정으로 모르는 걸까.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마음을 짐작한 듯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맏언니가 강 건너로 시집을 갔니라. 아들이 없는 집에 장가온 형부가 얼마나 좋던지.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옛일을 더듬으니 감회가 새로운지 지그시 감은 눈가에 쌉싸래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주름진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다. 19살 무렵이었다니 사돈댁이 불편했을 만도 한데 아기를 봐주면서 한참 동안 언니 집에 머물렀다고 했다. 세상에 더없이 예쁜 꽃구경도 사흘이면 실정이 나는 법인데 아무리 형부가 좋고 조카가 예뻐도 내 집, 내 부모님만 할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듣고 있었다. 언니 집에 한참 동안 있다 보이 실무시 집 생각이 나더라. 아니 집 생각이 꿀떡 같더라. 자고 눈만 뜨면 물고 빨던 조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 그런데도 언니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물고 있던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한숨처럼 연기를 내뱉었다. 동생이 점점 기운도 없고 풀이 죽어 가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 언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시대의 농촌 생활이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나 문학작품을 통해 작은 귀퉁이라도 들여다 보았다. 내남없이 힘겨운 생활이었을 텐데 왜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어머님이 또 한 모금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내가 시들시들 말라가자 어쩔 수 없었는지 언니가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단다. 그런데 말이다.
식구들이 북적거리던 오두막집이 밑속처럼 조용하더라. 먹을 거 하나 갖고도 아웅대던 언니들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부모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당에 난양대로 자란 자풀 위로 무심한 나비들만 날아다니더라는 어머니의 눈 언저리가 불그레게 하게 물이 들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 막내인 당신을 맏언니에게 맡기고 식구들 모두 만두록 하고 없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언니를 따라 되돌아갔지만 17에 시보고는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일이 없다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의 찌꺼기를 털어내기라도 한 듯 담배 연기를 후 하고 허공으로 날렸다. 평소 어머님은 억척스럽고 강한 분이었다. 내가 첫 아이를 낳고 기운을 못 차려 힘들어할 때 나는 아침에 놓고 저녁에 길쌈했다며 물은 반죽처럼 널브러진 며느리 귀를 눌렀다. 같이 부업을 하면서도 이거 사 동시 다 덤비도 내한테 못 이긴다 며 힘쓰는 일은 어머님이 했다. 약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어머니 가슴 속에 그런 아픔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던 때로부터 20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성의 연이 닿은 자식을 앞세우기도 했고 또 다른 자식이 파경을 맞는 모습도 보았다. 지금은 그런 기억마저 가슴에 묻었는지 내색을 않는다. 그저 예전부터 당신 이야기를 곧장 들어주던 며느리가 왔으니 오늘이 며칠인가 확인할 뿐이다. 하지만 그 속이 언제날까 바람막이 하나 없이 견뎌온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수시로 당신을 괴롭혔고 그중 큰 아픔은 살부치들이 떠난 일이었으리라. 처음에야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부모님이나 당신보다 이성의 삶을 앞서 마감한 자식을 그리워만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겠지. 사람살이에서 원망과 그리움의 경계가 그리 두드러지던가. 지극히 그리운 마음이 원망의 눈물을 쏟게 썰떠 어느 누구에게도 넋두리조차 할 수 없었던 아픈 일들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수시로 가슴속을 후벼댔을 것이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단단한 마디를 만들고 그래도 속이 허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더 단단한 겉모습으로 단장도 했겠지. 수없이 해지고 아문 상처들은 열길 물속보다 더 깊어진 어머님 가슴 속에 맥없이 주저앉지 않게 어머님을 주탱해 준 건 그 몇 업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신 앞에 열린 녹록지 않은 삶을 덤덤히 엮은 어머님 그 손끝에서 살아나는 손때 묻은 까만 실이 단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대나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나무라면 마땅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자연의 이치지만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누군가의 가슴엔 가끔 아주 가끔은 속걸문 대나무로 뿌리를 내릴 때도 있음이라. 어머님은 늘 자식들이 힘들지 않기를 빌며 하루를 열고 닫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엉뚱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망백의 연세인 어머님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일까? 오랜 옛날 당신을 두고 만주로 떠난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평생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나둘 매듭을 하는 건 아닐까. 더 무명실 매듭이 늘어갈수록 어머님이 부모님을 만날 날은 가까워지겠지. 매듭이란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제 구실을 한다고 할 것이나 숨을 쉬는 사람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단단한 매듭이 있다면 어찌 그 구실을 논하겠는가. 무명실로 하루를 묶는 일은 가슴 속에 박힌 10년의 기름을 풀어내는 일이라. 오늘이 20나흘이가 매듭 하나를 빠뜨렸는지 처음부터 다시 새어나간다. 하루 이틀 사흘 하루를 건너가는 어머님 모습이 자꾸만 흐려진다. 조심스레 하루를 건너가는 어머님 손끝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